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준돌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첫 6천 돌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도 역대 최대였죠. 이번 주말 이후 월요일도 공휴일이니 잠시 시장에서 벗어나 복귀해 보시고 승리 전략 같이 한번 짜 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일입니다. 23일은 2월 20일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다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의 모든 종목이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월요일은 상한가도 엄청 많았어요. 대원전선 우호, 미래에셋생명, 사마컨덴서, 대원전선, 현대바이오, 옵투스제약, 현대 ADM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한가가 이날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큼직한 뉴스들은 이런 전력기기 관련해서 뉴스도 나왔는데 최태원, AI 대전환기, 한미일 협력 필수, 전력수요 대응 못하면 위기,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원전선이 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요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관련해서 판결도 이미 나온 상태인데 그래서 주말에 관세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었어요. 미국 무역대표 관세 판결에도 미중 정상회담 성공적일 것,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국정 지지율 39%, 최저 관세 정책 지지 안 해 64%. 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지지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악재랑 호재랑 겹쳐서 많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관련 뉴스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활 1분기 가동률 80% 돌파. 이게 그 전날 저녁에 나온 거고요. 22일 8시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죠. 노무라 코스피 올해 상반기 최대 8천 간다. 근데 이미 오늘까지 해서 6,200을 넘었죠.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이런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모두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어요. 이날인데요. 갭이 2% 가까이 떴지만 밑으로 우하향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계속 올랐죠. 장중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전쟁 관련해서 트럼프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 후 대규모 공격 계획, 이런 뉴스들이 같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빠졌고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 러시아의 유럽 겨냥한 제국주의적 야욕 경고, 경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유럽에서 러시아 쪽으로. 이건 외신 뉴스입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젤렌스키도 빠질 수 없죠. 젤렌스키 3차 대전 시작한 푸틴에 질 수 없어, 영토 포기 불가, 이런 뉴스도 내면서 종전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란이 26일 신속 합의 가능 이라면서도 우리 치면 미군 기직 타격, 이란 뉴스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란이 미국을 치면은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악재들과는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23일부터 해서 이번 주에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정규장이 끝난 뒤에 G2G 바이오에서 공시가 하나 나왔죠. G2G 바이오 1,500억 조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하고 12도 발행,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10분 봉이라서 잘 체감이 안 가실 텐데 1분 봉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공시가 뜨고 위로 살짝 튀었다가 밑으로 싹 던지고 개인들 털고 위로 빡 올렸습니다. 이게 등락률이 얼마 안 돼 보여도 이게 절대 작은 등락률이 아닙니다. 슈팅 쏘고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버티면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대략 12% 정도 수익이죠. 이게 종배한 사람들도 긴가민가 하다가 이게 가는 것 같으니까 버티다가 수익 실현 안 하는 사람들, 여기서 손절이나 아니면 본절에 대응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바이오 종목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자주 나와요. 예전에 알테오젠도 그랬고, 이게 공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죠. 한국거래소 노조 코스닥 분리 반대, 청와대 앞에서 집회 연다, 거래 시간 24시간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노조에서 좀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꼭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증시가 갭만 띄고 밑으로 내리면서 전쟁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해지주들이 슈팅을 세게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흥구석유가 있어요. 이날입니다. 슈팅을 아주 세게 줬습니다. 흥하해운도 잠깐 튀었다가 죽긴 했지만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다 이렇게 슈팅을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퍼스텍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날 장 마감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관련 뉴스도 나왔는데요. 브라질 대통령 핵심 건물 한국기업 투자 유치 원해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원자재 광물 회사가 고려아연인데 이날부터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세 돌려서 25일 슈팅을 강하게 줬습니다. 이게 고려아연도 어느새 정고점에 거의 다 와 있어요. 조용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얘도 슈팅을 세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24일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날도 상한가는 많았어요. 상한가는 많은데 대금이 좀 제대로 터져서 상한가가 들어갔다 싶은 거는 일단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날이죠. 상한가 갔고 또 하나비전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나비전도 움직임이 꽤 더러운데 이날 상한가 가는 걸 보고 이날부터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이날 상한가가 거의 20개 가까이 나왔었네요. 일단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보자면은 일단 24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개별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네스파립, FDA, 소세포 폐암, 희귀의약품 승인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삼천당 대학,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 특허 합의, 현재 판매, 권리 확보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요날인데 별 미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날 갔죠. 26일날. 그리고 이날 2차전지 관련 섹터들도 꽤 강했는데요. 삼성 SDI, 미국 연구팀, 리튬 메탈 배터리 상용화 난제 풀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 SDI가 상승 추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 요날이에요. CIS도 상승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개별 뉴스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구글 제미나이, 점자 단말기 공식 탑재, 브레일센스 7 공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19%짜리 단봉 슈팅을 주고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락. 이런 단봉 슈팅 조심하셔야겠죠. 개별 뉴스. 그리고 하나비전이 상한가를 갔는데 HBM 공정 핵심 TC 본더 공급 확대 기대감에 급등. 이번에도 기대감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경쟁 상대가 하나비전이랑 한미반도체 두 개가 경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수율이 더 높죠. 그리고 관세 관련 뉴스도 나왔는데 미국 트럼프 글로벌 관세 발효됐다. 일단 15% 아닌 10%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 또 이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이란 핵 농축 포기할 바에 전쟁 택할 것. 미국과 군사적 충돌 불가피. 이란 미국하고 상대 안 됩니다. 그리고 24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고 이런 뉴스가 떴어요. AMD, 메타와 600억 달러 규모 AI 칩 공급 계약 이런 뉴스가 뜨면서 국내 증시도 이렇게 갭을 띄우고 위로 슈팅을 줬죠.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네, 그리고 25일 수요일인데요. 25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장전에 원전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홀텍, 인도에 SMR 200기 짓는다. 구자라트에 거대 생산 거점 구축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두산 에너비리티 같은 경우는 그냥 갭만 띄우고 별 움직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대우건설이 이날 슈팅을 세게 줬죠.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 원전 뉴스 말고도 수의 계약이 따로 있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죠. AI 시대 실물 자산이 최고, 에너지 인프라에 돈 몰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장전에 나왔어요. 이거는 이 뉴스가 장전에 나오고 일진전기 이날입니다. 슈팅을 강하게 줬죠. 산일전기 이렇게 전기 관련주 애들이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강하게 줬어요. 그리고 이날 현대차와 기아가 슈팅을 꽤 강하게 줬는데요. 이날이죠. 현대차 슈팅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오토에버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슈팅을 강하게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모두가 알고 있던 그런 뉴스들이었어요. 로봇 관련 뉴스들은 항상 나오고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재료였고 근데 새로운 뉴스가 오늘 나왔죠. 현대차 관련 기업들은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도시에 투자를 한다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할 건가 봐요. 예, 근데 이때는 저희 개인들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얘가 왜 올라가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재료가 나왔으니 이제 잘 주시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하나와 한미반도체 뉴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요. 하나 세미텍 그리고 하나 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 완료. HBM 제조시장 선점. 근데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이미 전날에 상한가를 한번 찍었죠. 그리고 이거는 장전에 나온 뉴스인데 갭만 띄우고 위로 뻥 슈팅 주고
밑으로 던졌죠. 근데 웬걸 이날 정규장이 끝나고 한미반도체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와 TC본더 공급 논의, HBM 후공정 공급망 다각화 착수. 6시에 나왔죠? 자, 6시죠? 아까 나온 뉴스가 6시고 얘도 6시에 슈팅을 세게 줬습니다. 슈팅 주고 계속 올라가고 오늘도 슈팅을 세게 줬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참 적응도 안 되고 신기하네요. 그리고 조선 관련 뉴스도 꾸준히는 나오는데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ESS 관련 뉴스도 나오는데 한국 ESS 반상이 기대감 올라간다. 뭐 관세 건토에 중국 배터리 비상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이날부터 이수 스페셜티도 우상향으로 바꾸고 올라갔습니다. CIS, 뭐 한농화성 다 똑같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는 원래 뉴스가 나왔었으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올라갔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왜 저렇게 슈팅을 세게 줬는지 이 뉴스가 나와서 그런데요.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에 삼성전자 울산 전고체 배터리 공장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초저리 대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알려졌다. 그래서 뉴스 내용도 한 번씩은 딱 훑어봐야 됩니다. 큼직한 뉴스가 있다면은.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보면은 이 슈팅이죠. 이 슈팅이 거의 한 13% 됩니다. 13% 슈팅을 순식간에 준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제목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제목을 봤으면은 내용을 꼼꼼히는 안 봐도 후터는 보셔야 됩니다. 안 좋다고 했는데 내용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좋다고 했는데 내용 보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이란 관련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한국 증시는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충돌에 호르무즈 해협 일촉즉발, 정유업계 중동 리스크 촉가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26일입니다. 26일에 의미 있는 상한가는 삼천당 제약 정도 있겠네요.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개별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경구용 GLP-1 유럽 11개국 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상한가로 바로 안착을 했습니다. 미국 이란 관련해서 뉴스도 있었는데 뭐 이란 대통령이 핵 협상 전망 밝아 트럼프는 핵무기 허용 않을 것. 이란 대통령은 뭐 조금이라도 뭐 갖고 있고 싶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전혀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26일 가장 뜨거웠던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 4분기 매출 681억 달러, 시장 전망치 상회 해서 또 역대급을 찍었는데요. 그 힘을 바탕으로 26일날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는 본장에서 상승을 많이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넥스장에서 상승을 많이 하고 뭐 다음날 개파락하긴 했는데 이 다음 거래일은 시가가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매출이 계속 역대급을 찍는데도 이 다음날 개파락을 한 이유가 이날 엔비디아가 주가가 무너지면서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날 본장 시작하고 마이너스 5%를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길다란 음봉으로 그 영향으로 국장도 모두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부담이 아마 많이 될 거예요. 매출에 관련해서.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1등을 유지하려면은 모두가 기대하는 매출의 몇 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이때 갭 상승을 했는데 서클이 실적이 잘 나와서 대표적으로 헥토 파이낸셜, 헥토 이노베이션, 쿠콘, 다날 모두 갭 상승을 했지만 다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얘들은 지금 뭐 재료가 새로 나왔거나 테마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언제가 가긴 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샌디스크와 차세대 메모리, HBF 글로벌 표준화 본격 시동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종전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오는데 뭐 3자 회담 열리나 젤렌스키 전쟁 끝낼 방법 하면서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헛도는 종전 협상, 우크라, 1, 2도시, 러의 집중 포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날 저녁에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란, 미국의 석유 가스 대박 투자 제한, 트럼프 욕망 충족 하면서 뭐 좋은 뉴스죠. 그리고 정규장이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 UAE 92조 원 방산 투자 합의, 강훈식 칼둔 두쫑쿠 외교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장이 끝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풍산, LIG, 넥스원 이런 애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넥스장에서. 예전에는 방산 관련 뉴스들이 막 나와도 뭐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도 체킹을 좀 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부장들도 거의 전 종목이 다 움직였습니다. 뭐 이날입니다. 한미반도체 요날이죠.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하나비전도 상승을 했어요. 원래 한미반도체가 가면은 하나비전은 슈팅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이날은 하나비전도 슈팅을 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이 아니더라도 대형주들은 대부분 상승이 잘 나왔어요.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이 친구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27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블랙록 한국 투자 EWY ETF 리밸런싱 디데이 1 삼성전자 매물 폭탄? 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올렸습니다. 뭐 다음날 개파락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하락을 해도 그렇게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휴머노이드 공세 2029년 아틀라스 15만 대 생산한다. 근데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뉴스이고 뭔가 새로운 느낌은 아닙니다. 뭐 어찌됐든 상승은 좋고요. 뭐 다음날 개파락은 했지만 오늘 새만금 투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붙었죠. 현대그룹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입니다. 27일 한국 튀르키예 원전 협력으로 혈맹 이어갈 것 원전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에 두산 엘러비티가 매우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한정기술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건설도 슈팅을 줬습니다. 그리고 26일 넥스트장에서 방산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을 줬었는데 오늘 정규장 전에 넥스트레이드장에서 슈팅을 줬죠. 이랬던 이유가 전날 나스닥이 밑으로 내리면서 한국 국장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다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거는 한미반도체. 어제 상한가도 한번 찍고 왔었고 오늘 개파락하고 슈팅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횡보를 하며 마무리를 지었어요.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친구도 개파락을 세게 했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시작을 해서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갔다 왔습니다. SFA 반도체 역시 반등이 엄청 세게 나왔죠. 확실히 SFA나 이런 친구들이 변동성이 엄청 높아요. 뭐 대장은 한미 반도체였지만 시가 베팅도 이런 데서 해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날 아이온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종목들이 갭상승을 했고요. 한국에선 뭐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 갭이 10%가 넘게 떠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제약 개별 뉴스가 나왔죠. 리폴악셀 급여 재등판 중국발 훈풍 타고 네스타란 정조준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슈팅은 강하게 줬지만 밑으로 흘러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렇지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ESS 관련 뉴스들도 꾸준히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당일 트레이딩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라서 일단은 지켜보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온지 포착을 하면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관련 뉴스도 있는데요. 자사주 소강 미루면 직격탄, 이재명 주가 누르기 끝낸다, 강력 제재 예고 이러면서 주가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오늘 정말 강력한 테마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속보
새만금 누구나 로봇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후속 뉴스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 호남 경제지도 완전히 바꿀 것, 진심 환영 하면서 현대차가 주역이 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현대차, 현대 BNG 스틸, 현대제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크게 했어요. 뭐 현대 오토에버도 있겠죠. 그 미래도시를 만들려면은 일단 로봇도 필요하겠고, 그 로봇을 만들면은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인프라 건설도 필요하겠고, 뭐 이런 것들이 현대 그룹사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좀 강력한 테마가 새로 나온 것 같아서 이 재료로서도 꽤 크다 보고 저는 앞으로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뉴스를 넣으려고 찾아놨던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가 사라졌어요. 이 뉴스인데요, 아까는 잘 나왔거든요. 7시간 전이죠. 근데 이게 엠바고로 풀렸다가 일부러 지운 건지 나중에 올리려고, 뭐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대에 풀어야 될 뉴스가 아닌데 실수로 일찍 풀어갖고 이 뉴스 기사를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꽤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는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클릭해서 보려고 하니까 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와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엠바고로 풀린 거라면은 뭐 주말에 이런 뉴스를 다시 내서 뭐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될 수는 있겠죠.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그리고 장 끝나고 이런 뉴스 나왔는데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내놨다. 청와대 시장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기도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29억에 내놓았는데 30분 만에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 거의 끝나갈 즈음 중국 외교부, 자국민, 이란 철수 권고, 항공, 육로, 이동 지원 이라면서 전쟁이 임박하다는 듯한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런 뉴스만 하고서는 전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전쟁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일단 이번 주 복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배터리 뉴스나 개별 뉴스 같은 것들 안 나온 것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넣지 않은 것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잔고가 계속 역대급으로 찍고 있는데 지금 신용잔고가 엄청 나거든요. 30조를 육박하는데 지금 이 금액을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예탁자금 대비 신용잔고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낮은 건 아닌데 한 중간 정도 됐다 싶은 정도의 자금이에요. 중간에서 한 적다의 중간 사이?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탁자금 대비 절대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신용잔고가 엄청난데 이거 곧 시장이 폭락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옛날 방식인 것 같고, 예탁자금 대비 이 신용잔고 비율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무리 없이 조정을 주면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첫 월요일만 갭 상승하고 밑으로 빠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쭉 올라왔습니다.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여기 밑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횡보로 마감을 했지만 지수 자체는 전일 고점을 한번 뚫어 놓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황에 맞춰서 뭐 주도주를 공략을 하시던 뭐 좋은 종목을 모아서 가시던 뭐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지주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그래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주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서만 지금 와리가리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20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딪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는데 2월 한 달 동안을 이 자리에서만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지금 잠재되어 있는 악재가 하나 해소가 되면서 그게 호재로 변하면서 뭐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흐물흐물 하다가 밑으로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뭐 국장은 지금 증시가 너무 좋고 하지만 이 나스닥의 영향을 절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염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실비실 하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2월이 여기에서 조정을 주는 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3월부터 여기를 뚫고 나간다고 생각이 들면은 2월은 여기서 조정을 주고 3월부터 위로 큰 상승을 준다, 이러면은 매우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우리를 항상 시험을 하지만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건 절제하고 복귀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코스피 6000선 안착이 결정될 다음 주 이 월요일 휴장 기간을 이용해서 이번 주 내 매매는 어땠는지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